이렇게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나트륨 함량이 높으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죠, 교수님? 예. 예.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네. 고혈압의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함량이 적은 것, 과자를 고를 때도. 또 마찬가지로 패스트푸드도 우리가 판매를 할 때에 그 열량이 칼로리가 얼마냐 뭐 이런 것도 네.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지금 이제 정보 바로 공개. 패스트푸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로 이제 어린이들 먹거리와 관련해서 또 중요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래서 이선희 PD가 직접 그 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이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 듣고 왔죠. 예, 그 불량식품의 경우는 이제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반면에 그 패스트푸드는 주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그 패스트푸드를 얼마나 자주 먹는지 그리고 또 먹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맛있고 그냥 편하니까 그냥 입도 심심하고 맛있으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어쩌다 그냥 먹고 싶을 때 그때도 있고. 패스트푸드가 다른 것보다는 좀 약간 싼 편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돈이 많이 그렇게 안 가지고 다니니까요. 좀 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패스트푸드라서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밥 대신 가장 많이 먹고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만큼 패스트푸드가 아이들의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긴데요.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얼마나 자주 먹느냐는 질문에 한 달에 한두 번이 43%, 일주일에 한두 번이 19.6%, 거의 매일 먹는다는 대답이 1.7%를 차지해 60%가 넘는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맛있어서라고 답을 했고 그 밖에 빨리 먹을 수 있고 값이 싸기 때문에라는 대답 등이 나왔습니다. 자극적인 맛과 쉽게 구할 수 있는 간편함 때문에 이제 패스트푸드는 아이들의 주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이들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자극적인 맛이 자기 머리에 박히기 때문에 그 바로 미각을 잃게 되고 그 미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다른 좋은 음식을 못 먹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탄수화물은 적게 먹는 것 같은데 같이 먹을 때 뭘 먹느냐 우리가 아이들이 음료수를 먹게 되죠. 뭐 콜라나 아니면 사이다 같은 거 먹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단순 당이기 때문에 바로 흡수가 되면서 제일 중요한 우리 몸에 비타민 B군을 뺏어가요. 근데 비타민 B군을 뺏어가고 또 한 가지는 카페인 들어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 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칼슘이 있죠. 칼슘의 흡수를 갖다 장애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즉 칼슘이 적어지니까 키가 잘 않고 또 한 가지는 비타민 B군을 뺏어가니까 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폭력적인 성향, 즉 애가 불안한 그런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들과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패스트푸드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안티패스트푸드 운동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패스트푸드가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대안이 될 만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안티패스트푸드 운동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들은 첫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 그 원산지와 원료 공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국내산 쓰는 것조차도 그 포장지 보면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저희 과자를 보더라도 여기서 이게 어느 산 밀가루인지 뭐 아이스크림을 보면 어디 건지 뭐 우유 같은 게 나와 있는데 햄버거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그 포장지에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를 해라. 일단 그 비만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토피 문제도 그렇고 그 아이들 건강에 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패스트푸드이기 때문에 좀 규제를 해달라. 광고 규제를 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간대에 피해 준다거나 뭐 이런 이제 저희 요구를 하고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패스트푸드 또 그때 같이 먹는 음료수가 뭐 아이들을 비만하게 만든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성장을 방해하기도 합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패스트푸드에는 대체로 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인은 필수 무기질이기 때문에 권장량까지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질인데 문제는 지나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칼슘의 비율이 맞지 않는 그런 식품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칼슘을 먹어도 결국 흡수되지 못하게 되고 칼슘 결핍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계속해서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 결국 칼슘이 결핍되면서 2차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패스트푸드를 먹어서 비만하게 된 아동들은 사실 비만한 아이들의 특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하체에 자극을 줘갖고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잘 시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성장을 지연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결국 관련이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요. 또 아이들의 성격까지 영향을 준다 이런 뭐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네네. 물론 이제 패스트푸드가 뭐 그 특성상 전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죠, 사실. 네.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돌아가는 것에 적응을 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이 점점점 참을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 아이들은 진짜 참을성이 없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얻어야 된다는 생각, 그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하고요. 그런 성격이 이제 계속하다 보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견디지 못하고 엄청 신경질적인 아이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영양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 단순당류, 설탕 같은 것이 많이 섭취가 되는데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그런 단순당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과잉 행동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잉 행동증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집중력이 없고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도 막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집중력이 결여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패스트푸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적으로도 아이들에게 예, 어떤 그 영향을, 그러니까 성격에도, 성향이나 태도에도 그렇죠. 영향을 예. 미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뭐 패스트푸드가 좋다고 그러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다들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많이들 가거든요.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패스트푸드 매장이 굉장히 쾌적하고 넓어서 여러 애들이 생일 파티라든지 이런 거 하기에 좋은 장소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패스트푸드 업체가 어린이들에게 미끼 상품을 던져요. 예를 들면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이벤트 행사를 통해 가지고는 뭐 놀이기구를 준다든지 이런 장난감을 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의 소비를 굉장히 자극을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먹기보다는 그 미끼 상품, 인형을 모집한다든지 뭐 자동차 시리즈를 모은다든지 하는 것으로 더 많이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원인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장사를 워낙 잘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티 패스트푸드 운동 저희도 시작됐다고 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건 이제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푸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운동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하도 이제 패스트푸드가 이제 비만이라든지 뭐 아토피성 그런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이제 알려지니까 거꾸로 이제는 좀 천천히 그 자연식품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 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슬로우 푸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동안에 왜곡된 그 어린이들의 입맛을 좀 제대로 돌려놓자고 하는 운동으로 자연에 가까운 것을 섭취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유기농 식품을 선호한다든지 자연식품을 선호하게끔 하는 운동. 그래서 뭐 익혀서 먹고 천천히 좀 기다려서 먹고 그래서 단순히 그 패스트푸드를 먹지 말자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막 성급함이라든지 뭐 그런 그 식문화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좀 이게 슬로우 푸드 운동을 통해서 좀 그 예의범절이라든지 또 식문화라든지 이런 거가 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운동으로 지금 생각이 돼서 저변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긴 한데요. 그런 운동이 요즘같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자본주의,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더구나 이제 모든 부모들이 다 일들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렇게 슬로푸드를 하게 될 경우에 그 부담은 엄마들에게 가게 되는데 일하는 엄마들에게 또 부담이 되는 것인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숙 교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푸드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푸드가 갖고 있는 영양의 불균형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런 것을 희정해서 보다 균형 잡힌 그런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시간은 단축하면서도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 총장.